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주시 주거할 만한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보러 부동산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촬영 협조해주신 소장님인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퀸즈 부동산 대표 중개사 김하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원주시 청년 신혼부부가 좀 거주할 만한 주택이 원주시에 어디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찾아왔었는데요. 혹시 원주 주택 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원주는 이제 춘천, 강릉 이렇게 포함해서 강원 3대전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세는 항상 귀했던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한동안 좀 저렴했다가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불장이 오면서 한동안 저평가돼 있던 원주 주택시장 가격이 정상 회복됐다가 이제는 급상승 중인. 그렇죠.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제 머리 꼭지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이,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평가돼 있던 시장이 이제 정상가를 찾았다가 지금 다시 전국 그 상승가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원주시 안에서 주거하기에 괜찮은 이제 가성비 아파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디 아파트가 좋아 보이시는지 또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면은 이제 살기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원주는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억 미만의 좀 위치가 좋은 곳, 그리고 좀 신축인 편, 그런 아파트는 2억 미만의 아파트가 없어요. 대부분 구축이거나 뭐 임대 아파트 위주로 짜여져 있고요. 금액적으로 좀 높여서 보신다면 2억에서 3억까지 정도 수준에서는 가성비 괜찮은 아파트를 아직 찾으실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아파트를 훑어보면요. 네네. 무실동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이제 선호도가 높은 도시 쪽에는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쪽으로 자꾸 진입을 하려고 하시고 있고요. 구축 중에서는 무실주공 3단지나 4단지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미만은 어렵고요. 신혼부부들한테는 3억대 정도의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가 괜찮은데 사실 청년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신혼부부분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저는 사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준신축 위주로 하실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상승률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주로 선호도가 높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없었고 3억까지는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실동에서는 주공 3, 4단지를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5천에서 1억 수준의 전세를 보셔도요. 보시면 구도심, 개운동이라든지 우산동, 명륜동,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이제 청솔, 이쪽으로 좀 몰려 있는 편이에요. 청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세에 많이 들어가세요. 여기 이제 임대도 굉장히 활발하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이쪽에 먹거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몰려 있어서 상권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전세는 한 분이 여러 채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셔서 전세를 넣으실 때 그 근저당권이라든지 기존에 앞서 임차인한테 보증금 지급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단계동, 여기는 이제 단계동 그 AK백화점에서 평원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합성동에 속하는 삼천리까지 단계동 상권을 좀 이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삼천리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장미 아파트, 롯데 아파트 이쪽으로도 전세들 많이 들어가고 계세요. 단계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구동 쪽을 선호하시고요. 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아파트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돈에 전세 구하실 때 보증금에 대한 안정권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보증보험도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용이 보증보험 할 때도 들어가고 전세권 설정을 할 때도 들어가다 보니까 설정이나 보증보험보다 중요한 게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집에 하자가 있는지의 내역이에요. 근데 전세를 들어가시면 사실 뭐 보일러라든지 수도라든지 집에 노후로 인한 시설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가장 많이 싸우시는 게 동파. 동파 네. 그쵸. 집주인이 책임이 있냐, 뭐 임차인의 책임이 있냐, 사실 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세입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일어나지 않을 동파인데 그래도 간혹 구축인 경우에는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파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임대인분께 알려주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를 보시는 게 좋고요. 집을 구하실 때 미리 이 집에 혹시 동파된 적이 있는지,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여쭤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주차. 주차 그쵸. 네, 집만 보시고 주차 문제는 전혀 고려 안 하셨다가 밤새 뺑뺑이를 돌리셨다고 네, 그러신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주차도 좀 수월한 단지인지 몇 시쯤 주차하는 게 수월할 것 같은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아파트를 중개하시는 입장에서도 직접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할 때의 환경이 어떤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원주시 아파트 이슈가 네. 또 후반 썸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보시기에는 또 앞으로 이제 주변 집값이 또 상승할지도 네네, 한번 어떨지. 그쵸. 네. 남원주 역세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주역이라고 하잖아요. 원주 역세권에서 첫 번째 분양하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분양하는 아파트니까 분양가는 당연히 가장 저렴할 거예요. 뒤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후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청약에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이것도 프리미엄 붙어서 분양권 거래도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잘 안 내놓으세요. 올라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혼부부분들이 이걸 청약을 넣으시고 당첨이 되셨다면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웬만하시면 가져가시는 게 성공하시는 방법이고요. 대출을 받으실 때 제가 신혼부부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대출 받으실 때 원금 상환이나 원리금 상환으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인데요. 원금 상환 비율할 때 이자가 좀 저렴하고 원리금 할 때는 원금이랑 이자가 해서 매달 나가는 돈이 동일해요. 근데 이제 체증식 상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에는 이자만 내세요. 나중에 원금이랑 같이 갚아나가시는 거다 보니까 갈수록 내가 내야 될 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파트 분양 받고 대출하실 때 5년, 10년 이렇게 상환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거든요. 20년, 30년 상환으로 해놓고 돈을 갚아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안에 이사를 가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혼부부분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앞으로 소득 증가가 많기 때문에 소득 증가하시면 내가 내야 될 돈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씩 내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체증식 상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하세요.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 좀 남들보다 저렴한 이자를 내다가 내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사 갈 때 다시 그때 가서 원리금이냐 체증식이냐 다시 대출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 꿀팁도 꼼꼼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궁금함이 들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동산 사장님도 직접 이렇게 개인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지. 하죠. 해야죠. 직업인데. 또 업계 또 꿀팁. 저희가 안 하면서 이렇게 재테크를 권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저희도 직접 이제 겪어보고 해보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투기라고 포장이 되기도 하죠. 네, 투기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투자로 보신다면 내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은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 분양권을 미리 매수하셨다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시는 거를 사실 요즘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젊은 분들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드머니가 좀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고요. 간혹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 그리고 부산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전국으로 분양권만 직업이 아예 없으세요. 정부에서 1억 이하의 주택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투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냥 투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규제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또 예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구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변동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다 다르세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하락할 거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구축, 위치가 좋지 않은 곳,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저렴해도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상승이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구축들이 가장 먼저 집값이 떨어질 거, 그리고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를 하기도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자산 방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집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10년 이내의 준신축 아파트,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 원주에서는 지금 투자나 실거주로 보시기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무실동, 원주 역세권 안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시는 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원주시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같은 강원도 내에서 강릉이나 춘천에 비했을 때 원주 집값이 아직 저렴하세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전국적인 상승에 원주도 편승을 했고, 그동안 원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저렴했다. 외지인 분들이 볼 때 여긴 정말 많이 오르겠구나, 이걸 예상해서 뛰어드신 거거든요. 원주에. 사실 원주의 실수요자분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신 거예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오늘 아름다우신 소장님과 함께 또 원주시의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색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주시의 부동산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소장님께서는 청년, 신혼부부가 거주할 만한 LH 정책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 매입 임대주택과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 있었고, 행복주택과 신혼부부 매입 임대, 신혼부부 전세 임대 총 5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각자 소득 요건과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한 번에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단에 더보기란에 자세한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